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사 때문에 사정상 조금 늦게 올라오네요.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연애의 진리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연애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연애 고민과 사연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특히 이런 댓글들이 한 번씩 자주 보이는데, 연애는 뭐 케바케지,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최근 질문에도 있더라고요. 연애는 케바케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구독자분 중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그 말은 진짜 맞아요. 저도 공감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든 연애를 경험했더라도 자존감을 웬만하면 잃지 말라고 강조를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서 그럴 확률도 지극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혹여나 멘탈이 나가더라도, 자존감이 떨어지더라도, 감정 소모가 생겼고 감정이 팍 하고 상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훌훌 털어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왜냐면 누굴 만날지 예측은 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천생연분을 만날 수도 있지만 엄청난 비극적인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끝이 난 연애에는, 즉 재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훌훌 털어내는 자세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제 머리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있는데, 예를 들면 의존성에 관한 거예요. 물론 의존하는 것은 도박이에요. 왜냐면 의존과 의지는 다르기 때문에 의존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이상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독립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 딱 둘을 놓고 보면 둘 다 조금은 극단이죠. 근데 의존적인 사람이 이별을 더 안 당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독립적이라고 느껴지면 그럼 한쪽으로 기운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력을 좀 보거나 자기 자신이 의존적인 성향이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 자신도 짜잘한 터치를 싫어하고 독립적인 성격일 경우가 많죠. 반대로 의존적인 사람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내가 얘를 안 챙겨주면 누가 얘를 챙겨주지? 하면서 그 사람의 못나 보이고 모진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도 못 헤어지는 거죠. 아니면 헤어져야 되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마음은 못 헤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이게 연애에 있어서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케바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아직 뭐 경험으로나 생각으로나 정확한 개념이 잘 안 잡히고 상황에 따라 조율이 안 되고 사연마다 답을 다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걸 답하려면 더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는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여튼 정리가 안 되는 이중적인 개념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취향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보지 못한 더 많은 나의 취향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질색하는 취향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이걸 스스로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예전엔 좀 그랬거든요. 첫 연애를 끝내고 나랑 맞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겠다, 이 사람은 이게 나랑 너무 안 맞아 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생각이 많이 깨졌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되게 싫어한다 생각했는데 싫어하진 않구나, 좀 좋아하는 편이었구나. 그 전 사람의 다른 행동들 때문에 이게 가중이 돼서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예전 연애에서 겪었던 비스무리한 행동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왜 싫지가 않지? 이런 걸 문득문득 연애하면서 느꼈던 적이 있어요. 요런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들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연애사를 설명하자면 제 나이에 비해서 딱 적당히 경험은 한 편이에요. 그치만 성격적인 부분이나 성향적인 부분에서 제각기 다 다른 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끼리 만나면 대부분 케바케인 것은 맞지만 저는 순진해지지 말라는 것을 매우 강조해요. 이것은 좋은 케바케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겪게 돼요. 그리고 순진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게 되죠.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겹칩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는 케바케가 맞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두루두루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두루두루 잘 맞는 사람보다는 두루두루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여튼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은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만 이해를 바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대체로 이런 성격은 못 맞춰줍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지속이 불가능한 연애예요. 좀 전에 의존적인 사람을 예시로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나마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 남을 이해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과는 다르죠. 즉 자기 자신이 의존해야 하는 부분적인 것들은 빼고 분명히 정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도 못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예 발상 자체가 대부분 이기적인 판단 쪽으로 기우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맞춰줄 수가 없죠. 단기간 맞춰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춰줄 수가 없죠. 근데 순진하면 이런 인간한테 휘둘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순진함이라는 것은 이용하기 딱 좋은 거예요. 좋은 먹잇감이고 갖고 놀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을 생각으로 연애를 하되 순진해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또 너무 배타적으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튼 이걸 적당히만 갖추고 있어도 내 스스로가 갖추고 있으면은 남한테 당하는 것을 방어하기에도 좋고요. 내 자신이 삐뚤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돼요. 혹여나 만약 내가 이미 순진한 연애를 해버려서 뭔가 좌절감을 크게 겪었다면 그건 다음번에 다시 더 성숙하면 돼요. 자존감 떨어지지 말고 자신감 하강하지 말고.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말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훌훌 털어내시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 시야도 많이 달라져 있을 거고요. 사람 보는 눈도 아주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더 마인드에 따라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왔으니까요. 여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